안녕하세요. 챕터 2 변수 부분입니다. 우선 이 강의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챕터 1에서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을 해서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업로드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챕터 2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라는 게 바로 나가진 않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표현법, 그 다음에 상수, 변수, 그 다음 컴퓨터에서 다루는 자료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일단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 챕터를 한 주차에 한 챕터씩 나가는 진도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눠서 끊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의 이진 표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이진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컴퓨터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 전기 신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신호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는 1로, 전기 신호가 가지 않는다 라는 건 0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모든 자료를 이진수 0과 1로 표현하는 이진법을 사용을 한다. 진법이나 진수나 교재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죠? 손가락이 네, 5개, 5개, 10개예요. 그러면 발가락 같이 보이나요? 그림이 잘 안되네, 그지? 자, 사람 손도 10개, 손이 10개 하고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그래서 사람은 0부터, 이걸 1부터 10까지 세아리는 게 아니라 0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0에서 9까지. 그래서 사람은 10진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 전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제한이 있지만, 사람은 컴퓨터의 이 크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은 크기 제한이 없죠. 근데 컴퓨터는 크기 제한이 있다. 왜? 0과 1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지만 그 표현법이 소수점이 없느냐, 소수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수, 실수, 그 다음 문자, 하나의 문자 캐릭터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한 개 이상의 문자들로 연결돼 있을 수 있느냐, 문자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어포스트로피를 열고 닫아서 뭐 영문자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문자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쌍따옴표를 열고 닫아서 표현되는 이 문장 그 전체를 한 개 이상의 문자를 나열해서 쓸 수 있는 걸 문자열. 그래서 이걸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링. 자, 이런 형태로 우리는 자료를 표현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제가 교재에는 없지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그걸 이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10진법을 쓴다 했어요. 근데 컴퓨터하고 그 다음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뭔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표현 가능한 숫자 표현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거기서 우리는 이진법, 10진법, 16진법, 이진수, 10진수, 16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진수라고 하는 거는 비트가 하나, 여기서 이제 데이터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하나의 비트를 표현한 0이다 1이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자릿수, 요거 하나를 우리는 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 자, 요 비트가, 자,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자릿수가 총 8개의 비트, 이렇게 8개의 비트가 모여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1바이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바이트. 그럼 1바이트는 하나의 비트 단위로 하면 8개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진수는 0, 1. 그럼 10진수는 0에서 9까지. 16진수는 0에서 15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왜 16진수는 A, B, C, D, E, F까지가 들어가느냐. 자, 똑같은 16진수 0에서부터 15까지를 표현하는데, 얘는 10에서 얘 끝에는 15가 되겠죠. 15가 되는데
앞에서 표현하는 0과 10을 나타내는 0과 이 차이를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죠. 16진수의 자릿수를 0, 그 다음에 10의 자리 이렇게 나타냈다면 이 앞에 0과 이 뒤에 0이 어떻게 다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뒤에 1이 붙었다. 그럼 이게 16진수의 10을 의미하는지 16진수의 1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15까지는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자. 요게 16진수에서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16진수에서. 자, 그 다음 10진수, 10진수, 2진수, 16진수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 있어요. 10. 그러면 뒤에 2가 이렇게 붙었으면 얘는 2진수의 10. 그 다음 10에 뒤에 10이 붙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10진수에서 나타내는 10을 의미하는구나. 10진수의 10이라는 값을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 요거는 16이 붙었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6진수의 1과 6이다. 만약에 16진수의 10을 의미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은 A라 했어요. 그러면 A의 16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법 표현하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아까 비트 8개가 합쳐지면 1개의 바이트라고 했습니다. 1바이트. 자, 그래서 비트와 바이트의 크기 수를 숫자 범위로 나타내면 비트가 1개일 경우에는 2진수의 1개 비트다 라고 해서 2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0과 1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비트가 2개의 비트예요. 자릿수 2개면은 이렇게 됐다. 자, 자릿수 2개면은 이 2개의 값으로 내가 몇 개까지를 표현할 수 있나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수의 비트, 2개의 비트를 주면 4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비트 수에 따라서 요렇게 변화되는구나. 요것도 여러분들은 전공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비트 수 1, 2, 4 비트면 10진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16진수는 0에서 F15까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그래요. 자, 2진수를 10진수로 이제는 우리가 진법이 2진수도 있고 10진법도 있고 그 다음에 16진법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진수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10진법으로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2진수 1, 0, 0, 1, 0, 0, 1, 1 숫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10진법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릿수를 맨 앞에 1부터, 그러니까 맨 앞에 저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부터 0, 1, 2, 3, 4, 5, 6, 7 이렇게 자리에 가중치 값을 줘요. 주고 나서 이 가중치 값을 지금은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봐라 라고 했으니까 2진수의 가중치 0, 얘는 2진수의 가중치 1의 자리 이렇게 이제 값을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진수 1, 0, 0, 1, 0, 0, 1, 1 이란 2진수는 각각의 가중치 1에 있는 값들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2의 7승계, 그 다음 2의 4승, 2의 7승, 2의 4승,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0승 요 값만 다 더하면 1, 0, 0, 1, 0, 0, 1, 1 이라는 2진수가 10진수로는 147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2진수를 10진수로 표현을 해봤는데 지금은 다시 역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13이란 값이 있어요. 13이라는 10진수 값이 있어요. 자, 그럼 이 13을 2진수로 변환한다 했으니까 2로 나누어요. 언제까지? 나누어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2를 나누면 2, 6, 12죠. 나머지 1.
그 다음 또 6이니까 2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2로 6을 나누면 2, 3은 6. 나머지가 없어요. 그죠? 제로. 그 다음 3이니까 2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2, 1은 2, 나머지는 하나. 그래서 얘를 거꾸로 요렇게 읽어드리면 1, 1, 0, 1. 그래서 얘는 이진수. 10진수 13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봐라. 그 다음 10진수를 그 다음에는 이진수로 바꿔봐라 라고 했어요. 요번에 세 번째는 16진수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진수 제로면 이진수는 0, 0, 0. 16진수 1이면 이진수 1. 다시 말해서 요 끝자리, 요 자릿수 있죠. 오른쪽부터 1, 2, 4, 8의 값을 요걸 8421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8421 코드. 자, 그런데 여기서 자, 16진수 7이다. 얘를 이진수로 바꿔봐라 라고 하면 8421 요게 자리값이니까 자리값을 7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의 자리 한 개 있어야 되고 2도 하나 있으면 되고 4도 하나 있고 8은 필요 없죠. 7인데. 그래서 얘는 제로. 그러면 4, 2, 1 더하면 7. 그래서 0, 1, 1, 1. 얘는 이진수로 표현을 하는구나. 얘는 7. 7이란 건 16진수의 7을 바꿔보면 요렇게 변하는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미리 보였어요. 그죠? 자, 16진수 13이에요. 13, 16진수. 자, 16진수 13을 이진수로 바꿔봐라. 그러면 아까 16진수는 여기 자리값들이 있다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 그 다음에 3, 요 놈을 각각 4비트씩 요렇게 끊어서. 그 다음 3이니까 8, 4, 2, 1. 그래서 0, 0, 1, 0, 0, 1, 1. 요게 이진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 놈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COF7. C는 얼마라 했어요? 16진수에서 A가 10이니까 10, 11, 12. 12죠. 12면은 8421 코드로 했을 때 8과 4가 11이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진수를 이진수로도 표현을 해봤다. 그죠?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이라 하더라도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을 쳐요. 그때 이런 시험이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을 이진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사람은 1010이라고 풀어낼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 컴퓨터에서 10을 2바이트라고 하면 1바이트가 몇 비트? 8비트. 2바이트예요. 그럼 몇 비트? 16비트로 표현해봐라. 다시 말해서 16자리로 10이라는 요 놈을 이진수로 표현해봐라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1, 2, 4, 4, 8, 16, 32, 그 다음 64 이렇게 이제 배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이니까 어디를 8자리와 2자리만 나머지는 뭘로 채워요? 제로로 다 채우는 거예요. 몇 비트를?
2바이트니까 16비트짜리. 그래서 요 개수를 쭉 세하려 보면 16비트에 앞에 둘, 넷, 여섯, 여덟, 12, 14개는 제로로, 나머지 8과 2는 11,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10진수 10을 4바이트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어요. 4바이트? 그럼 얘는 몇 비트? 1바이트가 8비트라 했어. 그러면 4바이트니까 몇 비트? 32비트. 이 32개 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수는 2의 보수를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수. 이 보수, 음수를 나타내면서 2의 보수를 취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봤을 때 그때 보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하면 앞에서 진법도 변환했는데 뭘 또 이런 걸 또 바꾸지? 뭐지? 이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보수 개념은 뒤에 가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할 때 그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 표현의 범위라는 거 나옵니다. 우리가 1바이트를 8비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정수 표현의 방법이라고 해서 비트가 8비트일 때, 16비트일 때, 32비트일 때, 뭐 이렇게 이제 정수 표현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자면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자리값을 알 수가 있구나. 컴퓨터를 표현하는데 음수는 몇 자리부터, 양수는 몇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비트가 몇 개일 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8비트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식을 제대로 표현해보면 이에 요 비트가 어떤 비트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비트를 n이라고 했을 때 2의 n승계부터 마이너스 2의 n승계의 마이너스 1. 아이고, 여기 플러스죠. 마이너스 1 했는 거. 요거는 음수계.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8비트니까 2의 7승계, 마이너스 2의 7승계부터 2의 7승계에 마이너스 1 했는 숫자까지가 정수 표현의 범위다. 그래서 8비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양수 127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 자리값이 이게 얼마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요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값을. 왜냐?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수 표현의 방법, 그러면 요 식이 나오든지 아니면 8비트일 때의 보기와 같은 것은 이라고 묻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를 고른다든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문자의 이진 표현법이에요. 자, 문자. 여러분들 아마 아스키 코드 값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자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8비트를 사용을 해서 256개의 문자를 정의해서 쓰여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일 때, 그 다음에 영문자, 대문자 A일 때, 뭐, 요런 값들. 그래서, 앞에 비트, 뒤에 비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문자마다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 그 코드 값이 있구나. 그걸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이진 표현이에요. 실수 이진 표현은 소수점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표현을 지수부, 가수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수부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자리의 정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의 수치값을 갖는지. 그 다음에 이 지수 부분은 실수 표현을 어디까지 표현을 할 건가, 표현 범위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수 표현법이 이렇게 가수부, 지수부로 나뉘어지는구나.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요 첫 글자, 그 자리가 부호 비트를 의미하는구나.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 실수 표현의 비트 수가 나오는데 맨 앞에 첫 자리는 부호부,
그 다음에 나온 게 지수부, 그 다음 나온 게 가수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부도 8빛 8자리를 나타내니까 지수부 8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실수의 정밀도, 실수의 표현 범위 각각 가수부와 지수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표현 범위 안에서도 이제 32비트일 경우 소수점 이하 7자리, 그 다음 64비트의 소수점 이하 15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수 부분의 양의 최소값, 최대값,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실수 부분보다는 앞에 정수 표현 방법식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재에는 없지만 진법 변환에 대한 부분 설명했던 거,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2주차 때 과제는 따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돼요. 업로드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 면대면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퀴즈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라고 시간을 주고 한번 얼마나 잘 푸는지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동영상에 설명했던 부분 참고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상수 부분부터는 제가 PDF 자료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동영상 설명을 할 텐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습 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